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하게, 저희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제품의 조립 품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안 다뤄요. 왜냐면 조립 품질이 잘못됐으면 해결을 해주겠지. 그리고 그게 한 대의 문제고 그 차를 부각시키면 공평하게 모든 소비자들이 나눠 가져야 될 이런 수리 리소스를 그 한 사람이 집중하게 되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요즘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영상은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신차를 뽑았는데 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소세 혜택도 받고 구형 차량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올 5월에 카니발 7인승을 출고했습니다. 구형 차량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페달이 빠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아니, 어떻게 페달이 빠지죠? 일단 크루징 기능을 이용해서 집에 어렵게 차를 주차했다. 이분도 대단하신 능력자입니다. 페달이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페달이 여기 보이고요. 진짜 빠졌네? 가속 페달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실화냐 싶다. 아, 이건 조금 심하네요. 이게 참 다행인 거는 지금 이게 가속 페달이라서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해요. 브레이크였다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았을 거고, 애초에 나사가 박혀있지 않았다면 사실 브레이크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엑셀 페달을 갖다 대고 부품을 넣고 끼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볼트를 안 조였다는 거예요. 볼트를 안 조이고도 어느 정도 끼워지니까 이 부품이 서로 물려서 어느 정도 붙어 있을 때 가속 페달을 살살 밟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걸 파악 못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네. 브레이크가 그럴 가능성은 뭐 극히 적긴 하지만 이 정도, 요거 나사 안 박을 정도의 정신이라면 브레이크도 어떻게 됐을지 사실 모르겠는 거잖아요. 아,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조립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댓글도 많이 있고요. 조립한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부품을 막 이 사람이 꼈다 저 사람이 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조립했는지 아마 분명히 이 기록에 남을 거예요. 이거 조립한 사람은 지금쯤 아주 식은땀이 막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되고 있겠죠? 이게 세번이나 소리했던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네. XYZ 세대가 다음번에 가는 거 그거 아니고요. 네,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난 5월 달에 신차가 나왔고 지금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에 가속 페달을 굳이 교체할 일이 있었을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아마 이게 제조결함이라는 곳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너분이 정말 고생하셨는데 정말 어렵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속 페달이 빠졌는데 그 상태에서 차를 잘 운행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서 크루즈 컨트롤이 앞으로 가는 걸 이용해서 집으로 도착했다. 아,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고, 이분에 대해서는 기아차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불량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한테도 이게 잘했든 잘못됐든 간에 일단은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죠? 가속 페달이 빠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흔히 나사 빠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나사가 빠진 거야. 큰일 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QC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아차만의 문제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이 부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부품?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믿어집니까? 처음 보는. 아니,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그랜저에 가죽으로 된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이 윗부분이 점점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내려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꺼진대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기다가 스펀지를 그냥 껴주게 됐어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는 전부 다 이 앞부분의 대시보드가 꺼지는 설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HUD가 있죠. HUD를 제거하면 그 자리에 아무런 지지대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그냥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이건 결정적인 결함이고요. 차를 뜯어서 거기다가 스펀지를 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준다는 게 이게 저는 일단 마음이 확 상할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가 꺼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네, 이건 조립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설계 오류인데요. 이 설계 오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안쪽에 굉장히 큰 공간을 그냥 텅 비워놨다는 거거든요. 비워놨으면 거기다가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 못한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꺼지는 차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좀 더 많은 QC를 통해서 또 좀 더 많은 검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초기에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QC 문제는 제네시스에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짝짝이 테일램프 에디션이 있었죠. 짝짝이 테일램프 에디션. 무슨 얘기냐면 램프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8개의 램프가 있는데 이 8개의 램프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램프하고 왼쪽에 있는 램프가 서로 다릅니다. 사실 다르게 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든데 어째서 그럼 이렇게 나갔는가? 가운데 트렁크 안쪽에 있는 이 램프는 수출형 램프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내수용 제품은 그 가운데 부분, 램프의 중앙 부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하나는 수출형, 하나는 내수형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사실 검수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검수하는 시스템이 한 사람이 그 차의 외부를 쭉 보고 내부를 쭉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검수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쪽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한 30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설마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네시스가 지금 초반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품질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QC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해결 방법이 사실 QC 더 잘해라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렵죠. 이것도 시스템화가 돼야 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의 굴곡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카메라로 찍어서 검수하거든요. 카메라로 찍어서 검수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VAR이라고 해요. 심판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AR이라는 것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심 같은 거는 이제 인공지능 선심 쓴다고 안 해요? 심판은 평생 심판을 해요. 심판이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도 그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QC를 하는 이상 이런 문제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수습하고 또 QC를 더 잘하자 또 징계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IT 기기 회사에 가보면요, 핸드폰을 검수할 때 사람이 검수하기도 하지만 이 검수하는 컴퓨터가 검수합니다. 꽂아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검수를 한 번씩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 손으로 검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건 요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없이 정말로 이 QC 시스템 자체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이 놓칠 수밖에 없는 실수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냄새? 아니 냄새 아니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냄새는 결함이죠. 사실 이건 QC가 아니고 이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 냄새 문제, 그거의 해결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결책 나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흡음재, 사실 그건 흡음재가 아니라 재진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도어가 떨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진동을 좀 막아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단순한 재진재면 사실 이 습기를 머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마 흡음 재진재인 것 같아요. 흡음도 어느 정도 하고 재진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소재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잘못됐다는 얘기에 공감해서 이 흡음재를 떼고 새로운 걸로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흡음재 부분을 도장해 버린다고요. 아니 잠깐만 흡음재를 도장해 버리면 흡음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 약간 절반의 해결책? 조금 아쉽습니다. 그 도장하면 끝나는 건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외산 재료라고요. 그래서 재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게 다 준비가 되면 무상 수리로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진지하게 자동차를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뭐 어쨌든 해결책이 안 나오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으니까 뭐 좋게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음번엔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